네, 북한 예술단 본진이 타고 오는 만경봉 92호가 지금 동해상에서 묵호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만경봉 92호 네. 오늘 아침 9시 50분쯤 동해상에서 우리 호송함과 만났고요. 네네. 이제 한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 그 동해상의 그 묵호항 쪽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생각보다 뭐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파고가 예.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연안의 최단 항로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고 어떻게 보면 참 예술단이 고생이죠. 워낙 그 변덕스러운 북한 정권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평양에서 경의선 육로로 왔으면 예. 이거보다 훨씬 편하게 짧은 시간 안에 올 수가 있었는데 좀 예. 고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을 했고 열차로 이동을 원산에서 했겠죠. 거기서 만경봉호를 타고 예, 예. 지금 묵호항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9시 50분에 동해상에서 우리 호송함과 만나려면 예. 이 예술단은 거의 새벽에 탔다는 얘기예요. 예. 한 5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직선 최단 경로로 내려온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동해선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동해 NLL을 싣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해도 NLL이 쭉 그 공해상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 임의선이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 측 호위함이 호송을 해서 아무래도 민간배니까 취재를 보니까 우리 해군 함정에 나선 게 아니라 네. 동해 해경본부 소속 호위함 아마 그 독도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해경 호위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호위를 해서 지금 저기 백길을 연안 백길이라고 합니다. 연안에서 한 2 내지 5km. 그런데 지금 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배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1992년도에 만들어진 거지만 엔진은 한 1980년도 일본 엔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예. 보면 한 40년 됐거죠. 그래서 최대 속도가 키로수로 따지면은 시속 23km 정도밖에. 그런데 18km 정도 속도로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파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 거의 10,000톤 가까운 배가 좌우로 출렁이는데 뭐 상당히 그 좌우로 흔들리는 예, 모습이 배를 보이네요. 예. 배를 잘 안 타본 사람들은 저 정도면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 도중에요. 그 묵호항 쪽에 등대 쪽에서 YTN의 중계 카메라가 만경봉호의 모습을 지금 멀리서 그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만경봉 92호의 선수 쪽에 한 20여 명 정도의 북한 관계자들이 지금 서성이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 지금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선수 쪽에 좀 예. 모여 있는 게 보이죠. 동해 예. 묵호항으로 들어오려면요 어느 나라 항국은 이제 도선사라 그래서 파일럿이라 해서 유도 도선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동해 외항에 정박을 하면 거기서 속도를 줄이면은 아마 동해 묵호항 소속 도선 몇 척이 나가서 네. 그리고 예. 아니면은 그 중에 가장 베테랑급 도선사 한 분이 저기를 탑승을 해서 서로 무선을 해서 내항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선이 보이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는 자동차처럼 갑자기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각 항구마다 백길이 다릅니다. 물의 흐름이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도선이 지금 한 척에 따라서 아마 무선으로 유도를 할 가능성이 저 정도 따라붙었으면 그 만경봉호 이른바 그 마스터라고 그러죠. 그 안에 그 키를 잡고 있는데 선장 받고 있는데 우리 동해항 그 도선사 한 분이 탑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그래서 예. 아마 저런 게 유도를 하는 기자 내항까지 들어오는 게 아마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해서 5시쯤 입항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배 안쪽 데크 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또 교차할 것 같기도 한데 묵호항에 들어오게 되면 환영 행사 같은 것도 하게 되나요? 지금 동해 묵호항이 사실은 국제항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당국자들은 그 사전에 그 출입 허가를 받은 뭐 통일부 관계자든가 우리 합동지원부처 있죠. 그쪽 예. 관계자들이 간단한 환영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취재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요, 우리 정부 합동관리단의 박형일
예술문화팀장이 북한의 예술단 본진을 맞이하고요. 네. 또 박형일 예술문화팀장을 중심으로 간단한 그 환영 행사를 그렇죠. 할 네. 예정이라고 뭐 일단 하는군요. 먼 길을 왔으니까 예, 서로 환영을 상견례도 해야 해줘야겠죠. 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예술단 본진은 저기 망경봉호에서 숙식을 지금 하게 돼 있죠. 네, 지금 그게 그 우리 쪽에서 짐작하는 예, 그 이 이동 경로가 육로가 아닌 망경봉호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아마 그 예술단들 같은 경우에는 저 망경봉호 타고 몇 번 이제 해외에 공연들을 간 경험 있는 인원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분위기는 더 낯익겠죠. 우리 숙소에서 자는 것보다. 그러나 예.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저 망경봉호 숙소 자체, 저 안에 배 선실 자체가 우리가 제공한 숙소에 비해서 아무리 2인 1실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넓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엄밀하게 스페이스 입장에서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숙박 그 사정상 그 이 숙소 사정이 너무 좁아서 망경봉호로 바꿨다 그러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가진 않아요. 저희가 뭐 조금 북한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예. 우리 쪽에서 관계자란 분들이 미루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예. 뭐 확실하게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그렇죠. 이외에도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우리 524 조치에도 위배가 되는데 북한이 이 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뭐 추론입니다만은 모든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524 조치를 완화 혹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언론에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예술단 본진 판문점으로 온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예.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또 바꿨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를 보면은 어제 김여정 단 선전선동부장 뭐 일각에서는 행사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잘 갔다 오라고 평양에서 전송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산으로 가는 특별 열차를 타고 원산을 오늘 새벽에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이 기자들이 브리핑에서 지금 말씀하신 망경봉호에 대해서 524 조치라든가 이런 어떤 일본의 독자 제재라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물으니까 그 백태현 대변인이 이런 걸 예외로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특히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더라도 당국자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표정이 역력했죠. 네. 네, 그 일단은 그 지금 뭐 예술단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됐으니까 기왕 온 거는 이제 환대를 해줘야 될 거예요. 다만 이게 오는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뭐 제가 아까 이동 경로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 예. 사실은 이동 편의성으로 따지면 그냥 평양에서 그 판문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검단이 왔던 경의선 육로로 오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유도 확실하게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북한 측 의도는 이거거든요. 그 사실은 배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진 거는 그 일본에 의해서 망경봉 그 92호 지금 입항 금지가 예. 내려진 것밖에 없고요. 포괄적으로 유엔 제재나 그다음에 한미일 차원의 제재들도 모두 의심선박이라는 이제 이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선박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나 통제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 여부거든요. 예, 네, 두 번째는 북한은 이걸 통해서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이건 민족 경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주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예,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 대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제재가 지금 걸려 있는 백기를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예.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지금 예외가 벌써 2번이나 왔어요. 예. 마식령에서 이제 비행기 갈 때 한번 왔고 예, 예외는요 자꾸 늘어나면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게 아마 언론에 대한 전달이 잘못된 대외 공표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북한 대표단에 대한 편의 보장이나 측면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은
유엔 제재라든가 아니면 그 개별 국가 차원에서 걸린 제재들을 잠정 중단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봐준다. 차라리 이렇게 설명이 됐더라면 네. 예. 조금 더 덜 궁색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그 마지막 하나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일단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배란 말이에요. 저 배에 인원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승선하고 있는지, 예. 그다음에 저 배에 구체적으로 뭐가 실려 있는지, 혹시라도 저 배 내에 국제 제재에 위반 사항이 걸릴 만한 물품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예.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예. 저는 그건 아마 우리 해경이 갔으니까 당연히 했고 또 의당 그런 정보를 받았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무쿠항의 엑스레이 검색대 같은 북한 예술단 본진의 출입을 위한 기본적인 그 설비와 장비들을 모두 급하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겨울철인가 그랬지만 지금 내항으로 접근하고 있죠. 예. 내항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저렇게 오면은 국제 항운 조합상 우리 그 검색 코런틴이라 그러죠. 이렇게 검색 요원들이 가서 세균이라든가 질병 승선해가지고 조사하게끔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을 걸쳤는지 지금 지금 화면상으로서 그 부분이 다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제여객선이나 화물선, 특히 저런 배들을 화객선이라고 하는데 외항에서 일장 접안을 해서 잠시 해서 우리 저기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여름철에 가서 승선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남북 관계도 예의가 없이 어느 그 항운조합에서 그거를 포트 오소리티라 그러는데 항운조합 공사에서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단은 화면상으로 안 띄었고요. 그래서 네. 예. 일단은 뭐 도서원에서 파도가 세니까 내항으로 접근했는데 저기 선박이 그 방파제가 저기 한 1.7km 되는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예. 왜냐하면 동해묵항이 큰 것이 과거 저기서 금강산 관광 배가 간 적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그 정기 여객선이랑 화객선이 다니는 정기 항로입니다. 예. 그 항로이기 때문에 지금 큰 크루즈 선박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 이래서 그런 관련이 있고 아마 저 뒤편에 해경 호위함이 보이는 걸 보니까 저 해경 호위함이 아마 동해 NLL에서 동해 묵호항까지 호위를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앞서서 예외 적용된 거 524 조치 예외 적용된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몇 번 있었던 예외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대북 제재 예외를 조금씩 넓혀 나가다 보면 다음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이나 월드컵 개최하는 러시아에 어떤 여지를 주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뭐 4년 뒤에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요. 예. 이런 예외 조항이라는 게 가령 이제 이번이 스포츠 행사면은 사실은 이게 이 현재 대북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 물론 정부는 이게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올림픽이라는 단서가 붙을 때는 각 국가들도 친선 이런 이제 단서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건데 제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제재의 기본 취지가 그 배에 뭐가 실려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예요. 그 원칙을 예. 지키는 건 상식이고요. 예. 저는 그 상식적인 조치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뭐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524 조치의 예외적 그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만경봉 92호가 입항을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사이에 육해공 경로가 모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이 선례를 만든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 대북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 제재가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예외 조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북한이 태도 안 바꾸면 어차피 그거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다시 닫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말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그 구상이 있다면 이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을 결집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이 북한이 대응하는 모습, 뭐 태도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주요 사안을 한밤중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밤 10시에서 11시 전에 세 차례나 이제 전통문을 보냈는데 네. 그게 워싱턴 시각으로 하면 이제 미 정부 당국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데일리 페이퍼라 그러는데 혹은 뭐 블루북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일일 정보 브리핑이 올라가는 시간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가장 주요 뉴스로 정보의 특성상 가장 업데이트된 거를 상위에 놓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미국의 주목을 받기 위한 거냐. 뭐 어디까지나 뭐 이 지적 역시 그 언론들의 내외신 언론들의 분석 추론이고 분석이지 당국자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만경봉호가 내항에 거의 들어와 있죠. 지금 동해 해경본부 옆에 그 우리 해경 함정이 계류하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언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저기서 8일 날 그 저녁에 강릉에서 1차 공연을 하고 11일 날 서울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 육로로에서 우선 이 예술단들이 11일 날 서울 공연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돌아갔는지 그러면은 만경보에는 묵황이 있을 필요가 없죠.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통일부 당국자들이나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일 날 서울 공연을 마치고 버스로 강릉을 걸쳐서 동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걸 타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설명이 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하는 도중에요.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거의 진입을 했고요. 또 묵호항 그 부두에는 우리 측 관계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네네. 예술단 본진이 이제 그 육상에 내리게 되면 검색 같은 일종의 이게 통관 절차를 그 밟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좀 비교적 용이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평양 취재를 가볼 때 우리 당국에서 특수 여권이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여권을 발급해서 스탬프를 찍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그때 북측 관계자들이 오면 특수 여권 같은 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스탬프를 입국 이미그레이션을 찍거든요. 그런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그 국가기 때문에 다 일일이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물건의 검색이라든가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화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끊었는데요. 지금 만경봉 92호 선수 갑판 쪽에 선원들도 보이죠. 네, 관계자들도 선원들일 보이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는 입항이랑 모습이 관련된 보입니다. 거기 때문에 다른 예. 관계자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선원들 관계자들이 배 선수 쪽에 나와서 지금 입항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머리에 지금 헬멧을 하얀색 그 헬멧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예, 노팅이라 그러는데요. 그 예. 영어로 노팅이라 하는데 밧줄을 던집니다. 그럼 그 항구에 이게 접안하게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죠. 네. 그럼 저거는 어차피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기서 던지면은 육지에 있는 우리 그 항운 관계자들이 그걸 받아서 양측에 이제 배가 고정이 되게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 시각 만경봉 92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조만간 내려서 환영 행사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뭐 자막으로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음식이나 기름, 전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와 충돌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입항 자체를 제재 예외로 했기 때문에 항구에 들어온 배에 대해서 그 음식이나 기름을 제공하는 건 자연스러운 연결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저 배에 어떤 의심물자가 실려 있지 않은 이상은 예. 사실은 그 음식 같은 거나 연료를 제공하는 거는 이걸 제재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대표적인 게 저거랑 이름은 똑같은데요. 네. 좀 더 구형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92년에 만경봉호가 취항하기 이전에 북한하고 일본 사이를 와갔던 또 다른 만경봉호가 있는데 92 취항 이후에는 화물선으로 주로 활용이 됐어요. 예. 그 배가 이 지난달이죠. 러시아의 이 러시아 항구에 정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의심물자를 싣고 있다 그래가지고 항구 입항이 거부가 됐어요. 네. 예. 그 당시에 러시아 당국도
조난 신호를 보내니까 결국 그 항구 입항은 못 하니까요. 그 기름하고 그다음에 식량은 공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 예. 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요. 우리 측에서 똑같이 기름과 식량 등을 다 공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뭐 제재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은 인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서 울릉도 가는 배가 가거든요. 지금 울릉도 그 터미널 쪽에 오른쪽에 성족이든 태극기 성족이든 사람 네. 행렬이 있었죠. 근데 거기는 그 일반 그 보세 구역이 아닙니다. 이제 내항으로 저쪽 그 화면상 좌측편으로 해서 내항으로 보세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안역에서는 터미널하고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저기 울릉도 가는 배인데 그쪽 오른쪽에 일련의 그 태극기하고 성적이든 인파가 있는 거 봐서 추종컨대 그 뭐 지금 보수단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화면 오른쪽에 우리 정겨 경찰 병력이 예. 보이죠? 예. 네, 저 안에 지금 성적이들 모습들 저쪽 그 예. 태극기하고 성적이든 모습들이 보이죠. 아무래도 만경봉호의 입항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예, 그럴 거로 추론이 되죠. 관계자들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다원주의 사회고 의사 표현의 다양성은 누구나 이제 그게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양한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은 받기로 한 이상 그래도 북한을 대표해서 예술단이 왔는데 저거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모욕 주겠다라는 행위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라도 썩 저것도 깔끔하지는 않은 거죠. 네. 예. 지금 배가 우리 영해상에는 있지만 배 안 같은 경우에는 북측의 영역인 건가요? 예,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차두현 위원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셨던 네. 선박 내부의 검색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경이 처음에 이 인도를 해올 당시에 그 호송을 해올 당시에 선박 정보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총 승선 인원 몇 명이냐. 예. 거기에 아마 그 정보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았냐는 건 당연히 받았을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저 안에 약간 이상한 게 실려 있나 안 실려 있나 알려면은 직접 타고 화물칸 같은 거 검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지금은 건너뛸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중에 예. 만에 하나라도 저쪽에 저촉되는 물품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또 그 국제 제재에 참가하는 국가들 간에 약간의 논쟁의 거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예. 그 분명한 거는 이 어떤 함선들이 민간 함선 같은 경우에 각 항구에 결정적으로 그 국가의 이익에 침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받아주는 게 원칙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접수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검색이나 이런 거에는 응해줘야 돼요. 예. 그게 과연 상호성에서 지금 관철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아무리 좋은 분위기겠지만요. 그렇군요. 지난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하게 됐는데요. 만경봉호가 당시 북측에서 이례적으로 만경봉 92호 그 객실 내부를 공개하는 그 이벤트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저희 언론들이 다 취재를 했습니다만 혹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그 행사를 가질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시일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오고 겨울철이라서 여름철 같으면 사실은 성내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굉장히 예. 불편한데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부산에 왔는데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한 번 더 오겠다라고 했는데 네. 남북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거부를 해서 못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천항이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서 산둥반도라든가 이렇게 다니는 백길이 있는데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될 공간들이 있어요. 사실 동해묵항도 지금 화면 안 보이는 건너편은 주요 우리 군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 어선이 보이는
북쪽 다른 쪽의 부두로 배를 접안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왜 동해항이었냐? 일각에서는 속초항도 있는데 사실은 속초는 동명항은 저 정도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깊이 수심이 되는데 노출이 돼 있죠. 노출이 돼 있고 사실 평창까지 가기가 동해보다 훨씬 멀죠. 예. 뭐 그런 점이 감안된 것 저도 같습니다. 공개 안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요, 저게 지금 북한 기준으로 3배죠. 예. 지금 취역한 지 꽤 오래되는 배거든요. 그렇죠. 벌써 이제 30년이 넘는 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0년이 다 돼가는 배란 말이에요. 예. 저게 2002년에 올 때는 건조된 지 10년밖에 안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보여줘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좀 우리도 이런 호화 이 선박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2002년에서 지금 또 16년이 흘렀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6년 된 배의 선실이란 게 아무리 그 풀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해도 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저 배를 공개하게 되면은요, 선실을 공개하게 되면 저게 숙박 시설의 편의성 때문에 저걸 타고 왔다라는 논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예. 이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예, 배 안에 타고 있는 예술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모레 목요일이죠. 8일에 강릉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노래들이 연주되게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노골적으로 체제 선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남북한 간의 화합이나 그다음에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그런 레파토들이 선정이 될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일 날 갑자기 만경붕어의 묵황 입항 이런 걸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볼 때는 예. 강릉 공연이나 서울 공연에서 이제는 합의되지 않은 갑자기 선정선동형 멘트들이나 노래들이 안 나올 거라고 확실하게 보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어제 선발대가 먼저 내려왔었죠. 네. 예술단 선발대가.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이 이렇게 선발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순호 단장이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공연의 곡이나 내용, 무대 연출 방법 등과 관련해서 남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협의는 좀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 민족 공명을 했는데 지금 차 박사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현송월 당시 모란보 악단장이 2015년 12월에 베이징 학대 공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합의해놨죠. 공연을 했어요. 그 했는데 리허설 도중에 갑자기 화성 10몇 미사일 올라가고 김정은 찬양하니까 중국 공안에서 못하게 한 거거든요. 공연 개막 불과 3시간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차 박사께서 우려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구체적인 공연 내용은 추후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공연에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이렇게 통일부에 알려왔기도 했고요. 또 지난달 15일에는 남북한 실무 접촉 때는 아마도 공연의 내용이 통일 분위기에 전반적으로 맞고 그리고 남북한이 잘 아는 민요와 세계 명곡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차두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돌발 어떤 공연, 돌발적인 행동들은 이번에는 좀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애초에 육로라는 것도 흔쾌히 합의를 했을 때도 이번엔 북한이 좀 변하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땐 설명이 돼야 돼요. 제대로 네. 납득할 만한. 예. 설명이 없고 합의가 뒤집어진 게 벌써 여러 번이란 말이에요. 예. 이번 평창 올림픽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엔 안 하길 바라야겠죠. 예. 근데 어제 평양에서 출발하는 이들을 배웅하는 사람들 속에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는데 김여정 당 부부장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전선동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선전선동입니다. 네. 체제 선전선동을 그 이전에 북한판 개별수라고 했던 김기남 단 선전선동부장이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작년에 조선노동당 중앙이 행사부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론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행사를 총쥐하고 리허설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의 위상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위상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권력 서열이 높다. 이렇게 당 서열은 당 중앙위 후보 중앙위원회에 불과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사실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언급을 했기 조선중앙TV에서 전송하는 걸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평양역에서 전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김여정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딸 이방카를 네네. 평창 올림픽 지금 폐막식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현지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카 방한 소식에 이어서 혹시라도 북한의 김여정도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계 안팎에서 이제 좀 회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 뭐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북한도 그 깜짝 카드를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전반적으로 김영남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거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 북한 자체도 평창은 자기네들의 아주 통큰 양보고 그 다음에 평창에 관한 한 이 북한이 굉장히 의연하게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 모든 협의 과정도 평창 행사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 미북 대화 채널이 없이 이런 우회적으로 김여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방카 트럼프를 만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징성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그 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예. 그렇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그렇게 없다고 봐요. 제가 예. 보기에는 양쪽 어떻게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사실 이제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29살, 30살 일각에서 했는데 사실 국제 무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죠. 예. 사실은 불과 재작년에 10월 열병식 때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 뒤에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서 굉장히 실권이다.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가 그 외교 무대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거에 몸에 배 있지.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대접만 받았던 인사거든요. 네. 근데 북한 태세의 특성상 과거에 모스크바에 갔던 현영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북한의 백두일통은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가나다 순으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의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고위층들은 고위급 탈급자들 이야기하면 익숙치가 않다라 그럽니다. 예. 예. 자, 이와 더불어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닐까 네네. 싶은데 이를 어떤 급으로 대해야 할지 어떻게 명목상 국가 수반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해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북한 같아요. 헌법상으로는 국가수반이라는 명칭을 안 써요. 아, 네. 예. 정확한 표현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틀린 의미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설 때 북한의 대표란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헌법상에서의 그 이 개념들하고 좀 틀린 개념인데 예. 이거는 그동안 김영남이 누구를 주로 이제 뭐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면담했느냐를 놓고 보면 그 다른 국가들의 국가 원수급을 직접적으로 만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주로 외교부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 예. 걸로 봐서는 이거를 외교적인 국가 수반으로 예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어허. 어폐가 예. 있고 다만 그 국가 수반은 아니지만 대외적인 프로토콜에 있어서 상당히 국가 수반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 예우상으로. 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요, 김대중 노무현 그 전 대통령과 그 만난 적도 있죠.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가는
관심이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예. 부분인데요. 면담을 할 것 같죠. 일단 청와대는 환영한다 이런 뜻을 네네, 뭐. 밝히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단독 면담을 추진할 의향도 좀 내비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코트시콜이나 이런 거는 틀림없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남 파견이 결정되기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있지만 뭐 최용해나 김여정이 오면 정말 이 의미 있는 뭐가 전달이 사실은 북한에서요 2, 3인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워낙 자주 바뀌거든요. 예.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올 때는 황병서가 2위였어요. 예. 지금 황병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예, 숙청당한 걸로 이렇게 결국 전해지고 2, 있죠. 3이라는 예. 입장이 대충 최고 지도자한테서 위임된 권한을 받아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북한에서 정말 비핵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얘기할 의사가 있으면 그거는 최용해 보내든 김용남 보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네. 어차피 예. 그냥 메시지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상은 지금 아까 이 북한이 주로 통보하는 시간대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평창에서의 협력은 남북 공조로 철저히 가져가고요. 예. 여전히 대화를 가지고 비핵화와 관련된 특히 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얘기할 때는 미국 위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핵화 얘기도 하지 말고 정부에서 비핵화 얘기하거나 언론에서 비핵화 얘기 나오면 예. 그거 언론 통제, 그러니까 이 남한 언론 때문에 뭐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공식적으로 다 불러줬다가 어떤 때는 남조선 당국자가 됐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자주 때문에 바뀌죠. 예. 그거는 남북한 간의 사례가 남북한 간의 협의 의제가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그게 평창에 왔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실속 있는 바뀌었다면 예. 만경봉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 실속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언급이 좋은 얘기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죠. 물론 우리 지금 지난 2일 날 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에 어떤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우리 당시 청와대 발표였는데 예. 역시 고위급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어차피 오기로 돼 있는데 어떤 리셉션장이라든가 개막식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최의 리셉션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는 전략적 대화는 이미 끝났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 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나자마자 대화가 충돌 국면에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선의의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거지 나쁜 그림도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굉장히 과거에 지난해 2008년도 이른바 말폭탄을 주고받던 그 정도의 버금가는 상황도 우리가 예. 상정해보고 플랜 A, 플랜 B를 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예. 가지 또 관심이 예. 진짜 가는 게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펜스 미 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 이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올림픽 행사장에서 예. 마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고개 돌리고 외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바라는 대화라는 건 양쪽에서 그냥 서로 만나서 그냥 웃고 수인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한 어떤 혹시 협의라든가 양측의 국가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게 혹시 네. 있지 않을까 생각. 예.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사실은 예. 이 틸러슨 얘기도 나왔지만 틸러슨은 의례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고요. 예. 펜스가 얘기한 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요. 북한이 뭔가 중요한 비핵화 관련된 선제적인 조치나 양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면 만날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만난다라는 거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수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합의를 뒤집고 나오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꼭 할 자를 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하는 사이에 결국 비핵화의 전체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와 있는 네. 그러한 신묘한 수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펜스 미 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개회식 때 오토 원비 아버지를
초청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할 때 우리 탈북자 그 한 분이라든가 오토원별 미 의회에 불러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권 문제입니다.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은 인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데 이 사실 오토원별 아버지를 같이 동행해서 온다? 이거는 굉장히 갖는 앞으로도 계속 인권 문제를 지적하겠다. 이거는 북한 체제 전반에 지적하는 것보다도 백두열통의 직접적인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 YTN도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사는 탈북자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그 평택 이암대 사령부에는 천안함 기념관을 가겠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가 보는 앞서 설명했던 어떤 북미 화해 분위기보다 결이 약간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한미 간의 시각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제가 예.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올림픽이라는 거는 스포츠 행사고요.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최영희가 오느냐 안 되느냐 우리 제재에 걸려 있는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그 못 올 것 같은 북한 예술단 대표들도 지금 와 있는 마당에 예. 오토 원비어 아버지라고 해서 여기 오는 것 자체를 껄끄럽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너무 분위기에 붕 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네, 다양한 예.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식 전에는 또 탈북자를 만나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도 북한 탈북자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탈북민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인권 문제라든가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가 과거 20 몇 년간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모태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을 다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결론은 이게 압박 카드의 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관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의 방식, 일종 외교적 방법이죠. 외교적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최근에 코피 전략 뭐 계속 언급돼 제한적 선제 공격론만 나오니까 예. 이런 거를 한편으로는 불식시킬 수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좀 대화 채널로 나올 수 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얘기가 당근책도 내놨다가 채찍도 내놨다가 이게 굉장히 이 틸러슨 장관 같은 경우는 4가지 원칙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유사시에 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씩 이렇게 카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카드를 하나를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북미 사이에 아주 거친 그 말 폭탄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는 북미 간에 좀 이렇게 거친 언사들을 좀 자제하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우리 김주한 기자가 얘기한 코피 전략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지금 북한의 언사가 다시 좀 네네. 거칠어졌습니다. 북한의 그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아주 뭐 미치광이라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예. 정신병동에 시급하게 가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뭐 거친 예, 예. 말을 예, 예. 또 쏟아냈네요. 네네. 예, 참 이런 내용들 보면 지금 뭐 북미 사이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간단한 그 우연한 조우일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대화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사이에 이런 또 거친 말이 오고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점이 될 예. 게 이제 오늘 2월 8일 그 북한이 이제 건군전 열병식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예. 어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이런 이 어휘 변동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풀네임을 불러줬던 게 옛날에 지미 카터
예. 그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때는 주로 카터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노동신문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자마자 이제 레이건 대통령 할 땐 곧바로 나온 표현이 살인마 레이건 뭐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노동신문은 아니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통찰력 있는 지도자감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내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평가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미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동시에 과거 행정부의 잘못을 되짚어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대북 압박 전략을 선회하라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봐도 될까요? 사실은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고통받는 것이 한국 전쟁 고통받는 것이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적대지 정책을 안 한다. 그런데 이런 대미 미국의 정상들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이 표현을 노동신문에 실는다라는 건요.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올가매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대외 매체에만 쓰는 것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자기들은 대북 적대지 정책을 한 일이 없는데 그걸 바꾸면은 과거 행위가 했다라는 거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양측이 굉장히 수십 년간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코피 전략 조금만 더 얘기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죠. 예. 코피 전략이라는 말이 이게 지난해 연말 그 외신 보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이게 이제 네네. 논란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전략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블러디 노즈 스트래티지란 말은 없어요. 예. 오퍼레이션 블러디 노즈라는 건 있었어요. 훈련에 엑서사이즈 블러디 노즈라든가.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를 연습 명칭 이름이 블러디 노즈예요. 예. 이걸 주요한 전략으로 해서 코피 전략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없는데 이게 국내에서 워낙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만 굉장히 민감하게 보도를 한 거고요. 한번 예. 되짚어보죠. 이게 오히려 코피 전략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 연설을 보면은요. 예. 뉘앙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래도 제재가 먹혔다. 북한이 무모한 핵 개발을 가지고 곧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 예. 그게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제재가 먹히고 코피 전략은요. 제재가 다 안 먹히고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재가 먹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만간에 오늘 내일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예. 다만 이게 결국 코피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 이른바 얘기하는 건군절 때 이 우회적으로 자기 그 핵 미사일 능력을 다시 한번 시위하느냐 안 하느냐. 또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전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 어느 길을 비핵화를 통해서 어느 길을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우리가 꼭 미국하고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방법면에서는 네. 비핵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예.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달러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의견을 수렴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 이거를 뭐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결이 다른 정책을 취급하는 게 맞는 거라면 네. 예.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일단 그 지금 관심사가 되는 게요. 2월 8일 네. 북한의 건군절에 북한이 어느 정도 규모로 건군절 행사를 치를 것이고 또 열병식 하는 과정에 과연 핵과 미사일 이런 전략 무기들을 어느 정도 공개할지 그게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연말에 이제 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했는데 그 카드 섹션 행렬도 늘어난다. 그래서 오늘 어제자 38로스 보도에 보면 위성으로 본 게 군인들만 동원된 것이 18,000. 예. 과거에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 카드 섹션 안에 민간인 동원까지 하면 15만 명.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북한이 1953년 한국 전쟁으로 열병식을 수십 차례 했어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열병식을 합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예. 군사 퍼레이드를 갔는데 문제는 한겨울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죠. 최근에 제가 어느 군 고위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굉장히 추운데 우리보다 더 추우면 추워지 덜 춥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야외에서 훈련하거든요. 얼마나 이 주민들을 힘들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8일 날 하겠다. 근데 자신들은 엊그저께 뭐 궤변을 늘어났어요. 노동신문은 뭐냐면 우리가 70년 전에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예측했겠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을 했는데 그 근거 중에 뭐냐면은 북한이 2018년 달력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면 건군절은 4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4월 25일. 원래 건군절은 4월 25일이었지만 아니요, 2015년부터 예. 2월 8일로 옮긴 거죠. 2015년부터. 아닙니다. 명칭이 틀려요. 그렇지 4월 않습니까? 25일 날 하는 거는요. 예.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2월 8일 새로 만든 건 건군절인데 예. 78년 이전만 해도요.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2월 8일이었어요. 예. 78년 이후에 그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위한 무장 유격대를 만든 1932년으로 기산을 해서 예. 4월 25일을 이제 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했던 건데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 근데 뭐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짐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38로스가 네. 예. 저번 주만 해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는 예전보다 시설도 별로 없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줄여서 할 것 같다. 예. 몇 명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 사실은 어떻게 군사 퍼레이드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 위반 논쟁을 불러오지 않고 자기네들의 핵 미사일 능력을 시비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과연 새로운 유형의 장거리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선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예. 있어요.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 것 네, 같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그 모습이 펼쳐졌죠. 통일부 장관하고 총리 답변에서 전 사실은 좀 그 조심스러워하는 방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 원칙은 취재를 해보면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다. 이건 별개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북한 내부의 문제인데 우리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공개 안 된 것이 화성 14형 이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날 저녁에 외신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면 9일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 방식으로 하면 기사가 죽죠. 이 부분이 사실 평창올림픽의 개막식 하이라이트가 확 빛나야 되는데 외국 언론들은 그 열병식을 더 보도를 하면은 우리가 당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가져가려던 게 다소 훼손되는 측면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자들을 취재를 해보면은 네. 사실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평화 분위기 하에서도 비핵화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지금 뭐 꼭 통일부 장관이 지금 현재 있는 평창올림픽 또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 열병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국방부 있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무기 만약에 퍼레이드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단호한 경고의 의미라든가 반대 의미 자체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오히려 평창이란 분위기를 생각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각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 부처 수장들의 발언 자체도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과연 접촉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물밑 접촉이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정부의 기본 구상 자체는 평창올림픽에서의 평화 분위기를 미북 간에 어떻게 보면 남북한 간의 대화를 넘어서 미북 간의 대화로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한미가 가는 길은 똑같다. 다만 접근 방법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설득하고 납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이 없이 남북한 관계만 쫙 평화 모드로 간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북한이 감동하고 미국이 이 일종의 몸이 달아서 네.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평창에 있어서 제가 자꾸 그래서 예외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게 예. 예외 부분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기자들과 만나서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그 미국의 관리들이 그 북한 대표단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그 의미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원론적인 말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아리송한 제가 대답을 했죠. 작년 예. 그 5월부터 틸러슨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틸러슨이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두고 있다. 예. 그 말 나온 지 지금 8개월, 10개월이 지났어요. 예. 실제로 미국 대화가 진전이 됐습니까? 미국 간의 중요한 어떤 틸러스는 국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이 아니거든요. 국무장관으로서 만남의 기회가 있다라는 걸 대놓고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맹국의 정부가 그 남북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평창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예. 그걸 일부러 부인해가면서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원론적인 발언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평창 개막식에 앞서서 내일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최대 주제, 화두는 대북 제재와 압박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베 총리가 개막식 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발의 한미훈련 재개를 해라라고 촉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사실은 미일 동맹은요. 1954년에 맺은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주일 미군이 5만 몇 명이고요. 여기는 맥시멈으로 2만 4천 몇 명. 여러 가지 동맹의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펜스 부통령이 도쿄 제가 아베 총리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표명해서 간다.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당사자인 동시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특수관계 한민족이자 이념적으로 다른 북한을 다뤄야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야 되고 통일의 꿈을 이뤄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우리 한일 관계는 역설적으로 동맹 관계가 없죠. 네. 그 여러 가지 없으니까 과거 이승만 정부 대통령 때 미국이 한일 군사 동맹 맺으라고 촉구를 해서 그런 이 소동을 빚은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과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처럼 이렇게 거기에 무조건 대놓고 동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요.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거의 뭐 정박을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배 타고 있는 그 예술단 본진과 선원들 아직 그 하선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뭔가 배 안에서 어떤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일단 추측이 되는군요. 하선할 하선자 명단들을 지금 교환해서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하선자 명단이요. 예. 예. 그다음에 보안 검색은 뭐 제가 보기에는 통관 검색은 일단 보세 구역으로 내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예. 뱃길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항해 후유증으로 조금 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예상도 가능해요. 지금 취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요. 동해상에 오늘 높은 파도가 있었다고 해요. 저희들이 아까 만경봉 92호가 동해상에서 묵호항으로 그 근접하는 과정에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파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아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배멀미 같은 지금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더군요. 예, 그 배를 타보는 분들은 알지만요. 작은 배다 큰 배가 배멀미가 훨씬 심합니다. 예. 보면 훨씬 심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환영시인데 어차피 만경봉 92호가 숙소이기 때문에 네. 굳이 다 하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자들이나 책임자들. 근데 앞서 우리 헬기 화면이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외항에 접근할 때 우리 도선 한 척이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접근했다라는 얘기는 그 배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선사 중에 한 사람이
탑승을 해서 갔어요. 예. 지금 묵호항이 지금 헬기에서 본 시각은 여기서 삼척 방면에서 그 동해 묵호항을 찍었죠. 지금 예. 쭉 보시다시피 그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이제 그 저쪽 삼척 쪽에 쌍용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과거에 시멘트 수출을 할 때 이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 줄령을 넘어서 컨테이너 벨트로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동해항에서 실었는데 지금 삼척 방면에서 저 북쪽 방면으로 저희 Y10 헬기가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예.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헬기에서 본 만경봉 92호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 내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그 배라는 거는 그 사실은 다 이 비행기처럼 모두 하선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하고 그 사실은 저것이 엔진을 끄진 않습니다. 하선에도 몇 기 동안 계속 자기네 내부 동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통일부 당국자가 잘못 이야기한 것 중에 전기 제공하겠다라는 거는 좀 그거는 아니 배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고요. 전기 구조를 육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체 동력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자체 발전기가 있죠. 계속 예. 돌려가기도 최소 전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인가 지금까지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검색하거나 명단 대조 우리가 연안여객선 가까운 연안 섬에 놀러 가더라도 신분증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동차 탑승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 대한 준비가 굉장히 꼼꼼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아마 저기 원래 타고 온 만경봉호 지금 선원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남북 합의에서 이렇게 인적 교류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 만경봉호 선원들이나 지금 예술단에 지금 일단 만경봉호를 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또 탔던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만경봉호를 태우기 위해서. 예. 이 인원들이 원칙적으로는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인원이 또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한 게 저 만경봉호 자체에 대해서 그건 자체에 어떻게 연료만 있으면 발전을 하니까 전기를 제공을 하는 건 아닐 텐데 네. 혹시라도 지금 묵호항 내부에 일부에 뭐 임시 거주 시설을 만든다는 걸 이럴 경우 전기 제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분명한 거는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적시에 투명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야 예, 쓸데없는 억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요. 지금 예술단의 선발대 일부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만경봉 92호에 타고 있는 그 예술단원들은 114명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하선하는 인원들은 그 예술단 그 본진 114명이 될 것이고요. 네네. 선원이나 관계자들은 그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관사라든가 이게 만경봉 95를 직접 몰고 온 관계자들은 저 배 밖에서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그게 되죠. 정상이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저 Y10 헬기가 촬영하는데 사실 9,700톤급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을 주로 싣는 배이기 때문에 뭐 최대 승선 350명이라고 하는데 앞서 쭉 몇 차례 설명하셨듯이 예. 이렇게 여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외항에서 이제 그 연안백기를 내서 앞서 저희 Y10이 촬영한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드리면 9,700톤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그 해군 구축함이 한 4,000톤에서 5,000톤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규모는 크죠. 규모는 큰데 지금 주로 이제 저 밑에 화물을 싣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안 울릉도나 제주도를 배로 이용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네. 해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일 오후 8시에 강릉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11일 오후 7시 서울 그 남산자락에 있는 그 국립극장에서 각각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일단 만경봉 92호에서 예술단과 선원들은 뭐 숙식과 숙박을 해결하는 곳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돼 남북한 간에 있죠. 네. 합의가 돼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8일 오후 강릉 공연을 마친 뒤에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동하는 그 경로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협의가 되고 있겠죠. 지금 워커힐에서 워커힐 호텔이 숙소로 임시로 예. 돼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송월 관영악 단장이 지난번 그 왔을 때 KTX 타고 경강선 예. KTX 타고 오고 갈 확률이 굉장히 아마 크다라고 봐야 특별편이 되겠죠.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강릉 공연을 마치고 예술단이 서울로 이동을 했을 때 묵후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 곧바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지 글쎄요, 그게 그 모호하다는 부분이 거예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11일 그 서울 공연을 끝나고 그 다음 날뭐 육로로 갈 건지 아니면 예. 다시 동해로 가서 다시 오동길을 역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죠. 네. 그렇다라고만 만약에 육로로 간다라고 하면은 되돌아간다라고 하면 만경봉호가 그때까지 저 묵황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뭐. 강릉 공연 끝나고 나면 뭐 만경봉호는 다시 북한으로 뭐 아니, 돌아가도 근데 되는 거죠. 원래 예, 설명한 그 거주의 편의성이라든가 예. 이런 걸 생각하면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 만경봉호를 다시- 타고 온 이유가 예. 이게 더 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동하는데. 예. 그러면 다시 가서 이동하는 게 원래는 맞죠, 순리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로 와서 그다음에는 목적을 강릉에서 대표단이 이동하는 순간 만경봉호는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 일부에서 관계자라고 설명하는 분들의 앞뒤 설명이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치상으로 본다면 서울 공연을 마치고 육로편으로 북한으로 거기서 귀환하는 경의선으로 가는 게 그게 맞죠. 훨씬 더 그렇죠.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로 평양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개성까지 우리 도라산 CIQ 넘어간 자기들 차량편으로 해서 평양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네. 예. 뭐 그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예. 다만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이 140명에 달하는 인원들의 인원 통제 문제하고 예.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또 우려해서 이게 만경봉을 보냈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 그 정신에 충실하다면 다시 만경봉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또 돌발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 이동 편의성만 생각을 한다면 평양에서 원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만경봉호를 타고 올 수 있는 이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는 더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각종 장비라 이런 걸 각종 그 자기네들 그 거를 그대로 가져올 경우에는 이거를 육로로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버스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장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경봉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예술단 본진은 그 만경봉 92호에 탑승한 채 묵호항에 입항을 해 있고요. 자, 내일 또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 응원단, 그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280명이 또 대거 방남을 하죠. 네, 그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해서 예. 기자단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북한 특성상 다 기자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뭐 보장 성원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예. 쭉 보면 응원단 229명, 태권도당 28명, 그다음에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 NOC라고 하는데 관계자 4명 이런 사람들이 경의선 육로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인데 좀 인제읍에서 저쪽 내린천 방면에 좀 외진 곳인데 거기에 이제 숙박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그 이른바 이 한국이 우월하다라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김주환 없잖아요. 기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내렸네요. 화면상으로 보니까요. 우리 측 관계자들이 서 있죠. 네. 북한 측의 선박 관계자들이 그 하선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단 같은 게 지금 육상 쪽으로 내려지는 그 모습이 예. 지금 보이는군요. 큰 배들은 저기 과거에 영화 보면 꼭대기까지 승선해서 가는 게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쉽게 말해서 쪽문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앞에 설명을 쭉 보면 우리 측 관계자들이 나가서 북측 관계자들을 막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뭐 그 정보합동조사단 관계자 저 화면으로 봤을 때는
북한 예술단 전원이 하선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지금 예. 뭐 어떤 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배 아래쪽에 있는 그 출구 문이 열린 것 같고요. 예. 그 예, 출구 이제 문 관계자들이 나오죠. 쪽에서 네. 계단이 지금 내려진 것 같고요. 그 북한의 관계자들이 그 출구 쪽에서 지금 오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일단은 그 사전 약속대로 근접 취재 이제 통일부 출입 기자들하는 게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이제 그 다 못하니까 풀 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예. 취재 용이성을 갖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 ENG 촬영 조명이 켜진 걸 보면은 곧 북한 관계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하선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 지금 출입문과 연결된 네. 계단이 그 지상 쪽으로 펴졌고요. 또 관계자들이 일단 예, 먼저 들어가네요 지금. 배로 들어가는 관계자들은 지금 우리 측 예, 우리 측이라고 봐야 관계자들이겠죠. 되겠죠. 예, 예, 북한 관계자가 손을 잡고 그 이끌어서 배 내부로 우리 측 관계자들이 아마 하선 절차를 그렇죠. 상의하기 밟기 위해서. 위해서 예, 우리 예. 이제 세관 당국 관계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아마 들어가서 우리 차두현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승선자 명단들을 먼저 확인해야 교환하고 되겠죠.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그러니까 하겠죠. 해경이 받은 예. 대로 그대로 이제 지금 타고 있는 건지. 네. 예. 글쎄요, 그게 얼마만큼 세세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관련 정보만 제대로 적시에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가장 기초적인 요건은 충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이 현송월 단장도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방남 때 현송월 단장이 실무 접촉에서 남측에게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좀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때 사실은 뭐 기술 어떤 조명 이런 입체무가 그 좌석수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음악 정치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자기들 체제 선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힙합 노래가 흥했듯이 자기들의 어떤 경음악에 맞는 신곡도 몇 곡 부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또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자신들의 체제가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사회에 스며들도록 하는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도 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예. 부분인데 부지불식하게 지금 그중 용어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핵무력이라는 용어를 말고 그냥 서슴없이 씁니다. 이게 사실 북한이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북한은 보이지 않는 거를 그것이 이른바 북한식 혁명의 완성 단계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체제 선동에 굉장히 능하고 그런 그 과거에 우리 힙합 나왔을 때 핸드폰 컬러링으로도 사용이 됐죠. 그 예. 부른 가수가 우리 유명 여성 그 가수랑 같이 광고 CF도 찍고 그런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효과는 이것이 반복되면은 핵 문제,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뒤로 장막 뒤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언제 우리가 도발을 했냐 이렇게 잊혀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생각을 예. 했을 때. 일단 뭐 남북한 사이에 그 공연의 어떤 주요 내용을 놓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을 테지만 지금 뭐 공개는 그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 본다면 일단 뭐 공연에 남측 노래가 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 전해 왔고요. 또 남북한이 잘 아는 그 민요와 그 세계 어떤 명곡으로 주로 구성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좀 밝혀왔더군요. 네네. 예. 그렇게 본다면 공연 내용과 관련한 그 논란의 여지 이런 부분들을 남북한 사이에 이미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준비를 그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음악 공연 특성상 8일 낮에 오후라든가 리허설을 분명히 할 겁니다. 리허설 하는 동안에 우리 관계 당국자들이 거기에 관람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약속된 것은 우리 당국자들이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실무회담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 전문가들도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과거 2008년도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서 공연할 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뭐 베토벤 명곡. 근데 그런 노래 듣고 북한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랬다 그러죠. 어려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 네. 우리의 공통적인 노래는 아리랑이 있을 수 있고요. 고향의 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거는 세계는 뭐 북한에서도 굉장히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공통의 어떤 정서가 담긴 노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연할 가능성이 크죠. 네. 개인적으로 아쉬우면은 북한 관현악단의 일반 공연보다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했듯이 과거 2003년도에 우리가 합동 공연한 적이 있어요. 평양도. 우리 관계자들도 같은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공연을 한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북한의 예술단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오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삼지연 관현악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이 급조한 그렇죠. 관현악단으로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 보기에는 그 모란봉 악단, 예. 그 다음에 기존의 삼지연 악단, 예. 뭐 이런 여러 그 단체들이 지금 하나의 혼성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 북한의 또 뭐 대표적인 그 만수대 예술단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청봉 악단도 있고요. 또 조선 국립교향악단도 있고 네네. 국가공원 합창단도 있고요. 네네. 이런 그 다양한 6-7개의 공연단과 악단이 함께 연합 그렇죠. 팀을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서 나름 예. 에이스들만 뽑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무람봉 악단장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지연 관현 악단장 현송월 단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삼지연 관현 악단 이게 뭐지? 전혀 그 들어보지 못한 네네. 그 악단이어서 우리 기자들이 상당히 좀 의아했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명칭들이 뭐 만수대라든가 모란봉, 만경봉, 삼전 사실 백투혈당 체제옹호하는 측면이 강해요. 네. 예. 만경봉은 그 김일성이가 태어난 평양 외곽 만수대에 있는 조금 이 작은 산 해발 한 50m로 되는 그 산 이름 산봉우리 이름이 만경봉입니다. 네. 그리고 예. 모란봉은요 지금 그 북한의 그 개선문 우측에 있는 주석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쪽 금수산 태영궁전이라고 김일성 김정일 그 시신이 안치된 것이 그 산이 금수산입니다. 예. 그 산의 봉우리 이름이 오래전부터 모란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모란봉입니다. 그렇게 예. 돼 있고요. 만수대는 그 유명한 김정은 생가가 김일성 생가가 사실 평양 보통강 바라본 데서 좀 언덕에 있습니다. 네. 그게 만경대죠, 그게 그 그게. 언덕 예. 이름이 만경대고요. 예. 삼지연은 과거 함경북도 무산이었는데 세 개의 연못이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삼지연인데 이것이 갖는 거는 북한 혁명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 정권에서 공을 들으니까 이 사실은 그 지명이 하나하나 갖는 것이 네. 다 그런 사실은 정책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이 참 많은 교류를 나눠왔는데 올림픽 이후의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남북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가장 큰 열쇠는 그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패럴림픽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고 날 때쯤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예. 요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대량 살상 무기 만약에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의외로 또 거기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스토리는 민족 공조는 민족 공조고 핵무력 완성은 핵무력 완성이야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핑계를 분명히 사실은 북한이 지금 대표단을 보냈다는 건요. 일단 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연기한 정도까지를 수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또 전쟁 연습이다 그래서 들고 나오면은 이거는 본격적인 긴장 국면이 또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2월 8일에 건군절 열병식에서 어떤 내용을 선보이느냐, 예. 어떤 무기를 보여주냐 이게 될 거예요. 예, 예. 북측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들어오는 관련 소식들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